찾게 되는 게, 왜 로맨의 매뉴얼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기는커녕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거를 하겠다고 해놓고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은 보지 않고 엉뚱한 걸 하다가 자기 몸을 학대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황상민의 라이브 심리 상담쇼 지금 시작합니다. Right now, right now.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 라이브 쇼 시작되겠습니다. 네. 그럼 그렇고 오늘 나오신 분 누구세요? 네, 저는 써니입니다. 써니 씨 또 누구세요? 저는 제니입니다. 제니 씨, 써니, 제니. 자매예요? 그래요? 그러시군요. 어떻게 생긴지 좀 비슷해 보였어요. 자, 그러면 오늘 새로운 황상민 이 라이브 쇼를 할 때 우리가 항상 이 사연 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저거 선택을 해가지고 라이브 쇼니까 사연을 딱 이렇게 이 선택하면 이 사연이 뭔지 잘 알거든요. 그럼 이 사연을 우리 먼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황상민 교수님. 저는 20대 중반의 나이입니다. 운동을 하는 것을 좋아해 요가, 헬스 등을 오래 했습니다. 하지만 무릎, 허리 등 몸이 다치고 암 수술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하고 싶었던 직업인 트레이너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너무 우울합니다. 제가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흉터 자국도 있어 남들의 시선이 의식되고 남들도 묻습니다. 2년간 쉬면서 처음엔 자살 충동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허리, 무릎, 손목, 팔꿈치 등이 아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회복이 70%는 되어 예전보단 죽고 싶진 않습니다. 엄마는 밤에 일하시고 저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몸에 무리가 안 되는 정도로 2개월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 앉거나 서 있으면 허리가 아파 정규직 일은 무리입니다. 무릎도 약하고요. 평발이기도 합니다. 집에서 영어 공부하고 TV 보는 것으로 하루를 때웁니다. 책도 읽고요. 이민을 떠나고 싶기도 하고 우리나라 물가가 너무 비싼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집이라 저축도 힘듭니다. 어릴 때부터 가난했고 저는 무엇이든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줄 알았지만 인생은 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너무 슬픕니다.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늙어 죽을 것만 같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싫고 자꾸 단점을 보게 됩니다. 상처도 잘 받고 말로 인해서요. 그래서 사람을 멀리합니다. 멘탈이 약해요. 눈물도 많고요. 저를 걱정해주는 언니들이 문자도 씹고요. 읽어도 답변을 안 합니다. 이렇게 1년 단위로 슬럼프가 오고 2년 내내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게 두렵습니다. 알바는 3명이서 하니까 괜찮지만요. 지옥을 가지 않으려면 교회를 다녀야 하지만 사람들이 싫습니다. 저를 무시하는 말도 듣고 싶지 않고 그냥 다 싫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혼자입니다. 저는 외모는 평균이고 정상처럼 보입니다. 성격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우울합니다. 몸이 튼튼한 사람이 부럽습니다. 엄마는 저보고 독립하라 그러고 저는 갈 곳도 모은 돈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진로, 대인관계, 독립 등. 아이고,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저의 삶의 가치는 건강, 경제적 안정, 정서적 안정, 관계, 쾌활함입니다. 아이고,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아니, 나이 26밖에 안 되는 아가씨가 이미 죽을 날을 맞이한 분처럼 이렇게 사연을 보내셨네요. 오늘 이분으로 빙의를 해주시는 우리 써니님, 네. 이분의 사연을 쫙 읽으니까 벌써 써니님도 눈가에 눈물이 가득하네요. 마음이 좀 아픕니다. 마음이 아파요. 왜 마음이 아파요? 이분은 몸이 아픈데. 네, 그건 트레이너 일을 했다라는 거는 몸을 움직이는 일을 하고 또 그걸 그렇죠. 좋아했다고 하는데 네. 이제 몸이 아파서 움직일 수 없다라는 게 이분이 트레이너 일을 하는데 무릎, 허리 등 몸이 다치고 암 수술까지 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경력 단절? 경력 단절. 제니 멋있어요. 그거는 공무원들이 딱 하는 표현인데, 본인이 공무원인가 보네. 근데
근데 참 재밌는 게요. 이분 운동하는 걸 좋아해서 요가, 헬스 등을 오래 했다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거를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다 보니까 그게 자기 직업이 됐다는 거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트레이너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은 그걸 하면서 어떤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지 아세요? 몸에 좀 무리가 갔나 봐요. 몸에 무리가 왔다는 건 트레이너 일을 하는 걸 본인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그럼 뭔 뜻인가요? 좋아하지 않았었나 봐요. 본인이 자기가 혼자 운동하는 건 참 좋아했지만요. 사람들한테 운동을 하게 시키거나 사람들하고 네. 이 인터랙션 하는 건 이분한테 엄청나게 부담스럽고 싫은 일이었어요. 트레이너 일을 하는 거는 엄청난 노동이 되고 단순히 신체적인 노동뿐만 아니라 감정 노동을 하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자기 가르치면서 아니 그 하는 게 그 뭐예요? 지금 두 분만 하고 안 하려고 그래요? 세 번 해요. 이러면서 성질도 내야 되고 내가 이 사람이 또 이 비싼 돈 내고 지가 다이어트 한다고 하니까 한 달에 적어도 1kg는 빼줘야지. 그러면 10번은 돌려야 되는데 이 사람 한 번만 돌고 힘들어서 못하고 하는데 그러면 그때 오는 부담은 내가 다 지는 거예요. 스스로. 이분이 그래서 상당히 착한 분인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이 트레이너 활동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너무 열심히 해주려고 하는 데서 오는 모든 스트레스를 자기가 다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 20대 중반의 나이인데 암수술까지 했다면 이거는 진짜 신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데 그거는 심리적으로 이분이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너 일을 그만두니까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야 되는데 더 우울해요. 그거는 본인이 신체 때문에 그만두니까 결국에는 어떤 상황이냐면 자기가 아픈 것이 자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 마치 벌을 받은 것 같은 그 상황으로 본인 스스로를 학대하는 생각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우울해지죠. 저는 이 사연을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뭘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본인은 아무런 미래가 없는 듯한 생각을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히 그 몸을 회복하고 하는 게 우선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정신적인 거하고 연관이 돼. 그럼요. 그럴 때 몸을 회복한다는 게 뭐냐라는 것부터 본인이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분이 지금 프로파일을 보면 로맨하고 매뉴얼 만방으로 놓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자기 문제를 전부 다 신체적으로 지금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내가 수술을 받았어. 이걸 생각하면 할수록 자기의 진짜 문제가 뭔지를 더욱더 모르는 상태에 처하게 돼요. 그러면서 2년간 쉬니까 자기 몸을 학대하면서 자기가 괴롭기도 하고 자기가 더욱더 이제 자기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트레이너는 몸이 건강한 사람이 트레이너를 해야 되는데 네. 자기가 병이 걸리고 수술까지 받았으면 이미 자기는 트레이너로서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존재 이유가 완전히 부정당한 상황이 되거든요. 자기 무시와 자기의 존재에 대한 거를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유일하게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게 뭔지 알아요? 이런 경우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역설적으로 자기가 아프다는 거예요. 언젠가 항심소에 본인이 당뇨도 있고 ADHD도 있으면서 네. 엄청나게 뚱뚱하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너 어떻게 살래? 라고 할 때 그 사연 라이브 상담한 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어요? 그때 정확하게 그 상담의 에센스는 뭐였냐 하면 자기가 아픈 한은 자기는 부모한테서 빌붙어서 먹고 살아도 전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라는 생각까지도 아주 뚜렷하게 본인도 알고 있고 그걸 의식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웠어요. 그렇게 되면 그 친구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자기의 현재의 생활 방식이나 상태 또 건강에 대해서 건강해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말로는 저 노력해요라고 하지만 건강해지면 자기가 있는 상황이 이 편안하고 안락한 상황이 깨지기 때문에 본인이 죽자사자 자기가 진짜 건강해지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일종의 스스로 만든 함정에 자기를 집어넣은 그 상태라는 거
그걸 확인했거든. 근데 이 사연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연도 지금 본인이 아파야 돼요. 그러면 본인이 어떤 남들한테서 번듯한 직업을 가지거나 남들한테 나는 이런 걸 합니다 라는 거를 내세울 만한 일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거죠. 자기 합리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느냐. 집에서 영어 공부하고요. TV 보는 걸 하루를 때운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스스로 마치 우울한 상태를 유지하고 더욱더 자기의 존재감이나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왜 살아가는지 모르는 것을 합리화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아픈 게 가짜는 아니잖아요. 아픈 게 가짜는 아니에요. 진짜 아픈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사람은 그거를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자기 나름대로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 싶었겠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무엇이든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줄 알았지만 인생은 변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기의 삶을 어렵게 만드는 그 기제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알려고 하기보다는 자기가 늘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거에 그냥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변수가 있어서 그거를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또 그거에 대응을 못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집에서 영어 공부를 하면서 그냥 TV 보는 거로 하루를 보내려고 해요. 사람들이 너무 싫고 자꾸 단점을 보게 됩니다. 결혼도 못하고 이렇게 늙어 죽을 것 같습니다. 자기를 나름대로 우울하게 만들고 비하시키고 자책하는 이야기는 있는 대로 다 하면서 너무나 뭐라고 하냐 상처도 잘 받고 말로 해냈어요. 그리고 사람을 멀리합니다. 이런 사람일수록요 어떤 거를 간절히 원하느냐면 누군가가 자기한테 다가와가지고 자기를 보고 참 당신 멋있어요. 당신 저와 같이 이야기를 나누실래요? 이러기를 엄청나게 기대해요. 근데 자기는 다른 사람한테 다가가기 못해요. 그러니까 언니들한테 문자도 씹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이 해야 될 거는 언니의 문자 오면 언니 나 밥 사줘. 언니 나 어떻게 해줘. 영화라도 보여줘. 이 부분에서 이분이 휴머니스트 성향이 바닥이니까 더욱더 그렇겠죠. 근데 그러면 사람을 만나야 일단 1단계가 해결이 되는 네. 거예요? 이 사람은 사람을 만나면 1단계가 해결이 돼요. 집에서 영어 공부하면 안 되고요. TV 보는 거로 하루를 때우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일수록 실제로 만나면요. 본인은 상당히 자기는 평범하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매력이 있어요. 아주 이쁘거나 화려하지는 않는데요.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이 사람 참 멋있다. 재미있다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는 사람. 근데 스스로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피해요. 왜 그런 건가요? 자기는 사람 만나는 거 싫으니까. 그러니까 멀리 해야 되니까. 상처를 잘 받으니까. 자기를 끊임없이 보호했다고 지금 진짜 자기가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거를 차단을 하는 이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참 옆에서 이 사람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도와주면 좋은데 혼자서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줄 때 이분은 손을 잡고 진짜 끌고 가가지고 하나하나 해주는 언니 같은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혼자서 하라고 하기는 참 힘들어요. 이분 외모는 평균이고 정상처럼 보이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은 외모는요 평균 이상일 거예요. 여성분이요 자기 외모는 평균이라고 이야기하면요 되게 이쁘다는 뜻이라는 거 아시죠?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감을 잃은 상태인 것 같은데. 그렇죠. 자신감을 잃은 상태에도 자기가 평균이고 정상이라고 하면 이분 진짜 대단한 거예요. 너무 이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을 하다못해 집에서 쓸데없는 영어 공부나 하고 TV 보지 말고요. 황심소에 나와가지고 밖에서 너무 황심소에 나와가지고 자원봉사라도 해야 돼요. 그러면 훨씬 여러분 같은 사람들도 만나잖아요. 나오세요.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런데 갈 곳도 모은 돈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분은요 꼭 갈 곳이 있어야 가는 게 아니에요. 일단 이분 집을 나와가지고 본인이 하루에 한 번씩 굳이 뭐 입장료 안 내는데 찾아가가지고 거기 가서 거기서 온 사람들하고 왜 오셨어요 여기
아니 조금만 찾아보면 입장료 안 해도 행사하는 데 많잖아요. 행사하면 되게 특히 정부에서 행사하거나 지방자치에서 행사하면 밥까지 줘요. 공짜로. 근데 혼자는 못 갈 것 같아요. 바로 그게 지금 그게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친한 친구는 언니한테 연락을 해서 해서 우리 그런 데 가자. 그리고 그런 거를 또 이 빠꾸미처럼 잘하는 친구도 있었거든요. 근데 친한 친구는 언니가 뭐 직장을 다닌다든지 그런 친구들은 도움이 안 돼요. 자기처럼 백수로 노는 거. 시간은 많은데 세상은 넓고 할 일은 없는 그런 친구들을 찾아야 돼요. 이렇게 자기가 널 해오지 않았던 일을 찾아서 할 때 자기가 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거든요. 꼭 친구나 언니가 불러내지 않더라도 자기가 오늘 어떤 모임에 갈까 인터넷 뒤져보면 온갖 다양한 모임들 입장료 안 받는 모임들 행사들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가서 구경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 1시간에 2시간이고 하다못해 누구 결혼식에 가도 돼요. 결혼식에 가가지고 왜 오셨어요 하면 신부 친구라고. 신선한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신선해요. 자 이럴 때 이분이 자기가 진로 대인관계 독립 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가장 간단한 거 하루에 그냥 나무 결혼하는 거 가가 하객으로서 이 축하해주고 하는 거 이분은 인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결혼식을 빛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여기서 알바하다가 남자를 만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이구 우리 써니 씨가 새로운 이제 가능성을 생각하셨네요. 이렇게 결혼에 또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그래서 진로, 대인관계, 독립 이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이루어지는 거고 그거는 가장 간단한 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 한꺼번에 그거를 해결을 하려니까 이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어찌됐건 유지는 자꾸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그렇죠. 기회를 일단 만들까. 그게 이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예요. 그렇게 되면 본인이 사실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거, 본인이 즐거워하지 않는 걸 억지로 하다 보니까 본인이 아무리 운동을 좋아해도 그건 자기 몸을 파괴하는 그 행동을 했다는 거. 그것부터 먼저 알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로맨의 매뉴얼이 높으신 분들이 자기 문제를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지 못하고 통념적 틀에서 스스로를 자기 학대하고 비하는 방식으로 꼭 살아가세요. 그래 지금 여기 써니 씨 읽은 사연 뒤에 보세요. 똑같은 프로파일에 똑같은 사연이 비슷한 사연이 있어. 어떤 사연인지 좀 읽어봐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수학을 전공 중인 대학생입니다. 졸업이 2년 정도 남았는데 졸업 후에 어떤 일로 돈을 벌지 막막합니다. 수학을 좋아해서 전공을 살리고 싶기는 한데 어떻게 수학을 통해 돈을 벌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대학원 입학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 입학 시험도 어렵고 너무 뛰어난 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걔들 따라가려고 하루에 10시간 이상 매일 공부했는데 2, 3주면 위염, 장염을 비롯한 각종 질병에 걸려 드러누웠습니다. 대학원 준비하기 전에는 진짜 재밌게 공부했는데 잘해야 한다, 빨리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기니까 책상에 앉기도 싫어요. 열심히 하면 병 걸리고 열심히 안 하면 대학원에서 요하는 학부 과정조차 마칠 수 없는 상황이라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지금은 그냥 조금씩만 하면서 쉬고 있어요. 재능이 없으면 체력이라도 좋던가 제가 원망스럽네요. 힘들다 보니 요즘 대학원 입학을 포기할 명분이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몸도 마음도 약한데 대학원 생활을 버틸 수 있을지, 박사 따봤자 교수 못 되면 30대 중반까지 감옥에 있다가 출소한 사람이랑 다를 바 없는 신세이고 저렇게 뛰어난 애들 중에서도 교수 되는 건 5% 미만이고 그냥 포기하고 딴 길 찾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학원 안 가고 전공 살릴 방법은 없을까 하고 고민도 해봤는데 방법도 잘 떠오르지 않고 과 교수님은 학부 수준 지식으로는 학원 강사나 학교 선생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시네요. 좋아하는 분야가 좋아하는 일로 직결되진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번 인생은 망했다고 생각하고 지금이라도 수학을 포기하고 취업 준비나 해야 할까요? 네. 지금이라도 수학을 포기하고 취업 준비나 해야 할까요? 그럼 취업하면 돈은 많이 버나요? 네. 먹고 살 정도는 벌고 거의 굶지 않을 정도는 벌지만 취업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 들어봤어요? 아니요.
아니요. 네. 샐러리맨이잖아요. 그렇죠. 샐러리맨은 샐러리를 받지 돈을 많이 벌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가 바로 앞에 헬스 트레이너로 일하다가 본인이 사람들이 너무 싫고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자기 몸을 결국에는 망가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이 더 싫어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포기하고 자살까지 생각하는 그 친구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 알겠죠? 네, 공부를 하려고만 앉으면 몸이 아픈. 그렇죠. 공부를 지가 그냥 재밌어 할 때는 몸이 안 아파. 공부가 너무 잘 돼. 그런데 대학원을 가야 되고 그래서 공부를 해야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그 즐거운 공부가 노동이 돼버리고. 근데 이 패턴이 나타나는 게 정확하게 로맨티스 성향이 높고 매뉴얼이 높은 사람이 이런 식의 문제들이 너무나 뚜렷하게 일어나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프로파일만 보면 이 인간이 인생이 왜 이렇게 풀리는가가 내가 금방금방 느껴지고 그걸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게 왜 로맨의 매뉴얼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기는커녕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걸 하겠다고 해놓고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솔루션은 보지 않고 엉뚱한 걸 하다가 자기 몸을 학대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 왜 그런 거예요? 저는 로맨 매뉴얼은 아니지만 매뉴얼이 저도 조금 높아요. 조금 이렇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좀 유연하게 사고를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유연하게 사고를 못했어. 맞아요. 유연하게 사고를 못하는 걸 우리는 강박적으로 생각하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경직되고 그러다 보니까 외골수라는 느낌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통하지를 않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 통하니까 외롭고 고립됐고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속에서 불이 나고 화가 났어. 몸이 아프고 네, 아주 우리 써니 씨께서 그 상황을 참 잘하시네요. 그런데 재밌는 건요. 이분이 졸업 후에 어떤 일로 돈을 벌지 막막합니다는 수학 전공하는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아니 대학에서 수학 전공하고 졸업하면 가장 돈을 잘 벌 수 있는 일인데 막막하다니 이게 무슨 말이냐. 수학 관련 진로가 뭐가 있죠? 수학 과외 선생. 영어 과외 선생은 한 달에 과외 선생을 해가지고 가장 돈을 많이 버신 분을 내가 상담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자기 한 달에 2천까지는 벌었대요. 과외 선생하면 2천 정도를 버는데 3천을 벌기가 참 힘들대요. 영어 선생으로. 그런데 수학 과외 선생은 5천까지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수학을 잘하지 않고서는 수학에 웬만큼 그게 돼야지. 공통 수학의 정석은 지 머릿속에 웬만큼 있어야지 수학과외 선생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이 친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이 친구는 학원 선생이나 학교 선생은 돈을 많이 번다, 못 번다? 못 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웃기는 건요. 이 친구는 교수를 하면 돈을 번다고 막연히 생각하나 봐요. 본인은 그냥 수학을 좋아하고 수학을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이 친구가 수학 과외를 하던 또는 수학을 통해서 돈을 가장 많이 버는 거는 대한민국에서는 적어도 수학을 통해 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게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는 길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미 지난 40~50년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나도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을 통해 가장 확실하게 확인했던 분명한 사실은 수학 과외 선생은 월 5천까지도 벌 수 있는 데 비해서 영어 강사나 잘 나가는 최고로 잘 나가는 사람은 월 2천이 힘들다라는 것까지도 나는 확인했거든요. 자, 그럴 때 이 친구는 본인이 진짜 돈을 많이 벌고 수학을 많이 버는 대표적인 거에 대해서 본인이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막연히 대학원을 가면 그리고 교수가 되면 돈을 벌겠다. 그러면서 본인은 수학을 좋아하지만은 대학원을 위해서 또 학문이라고 하는 그런 수학은 본인이 재미없어하고 싫어한다는 사실까지도 아니까 그 모든 스트레스를 자기 몸이 다 감당을 해야 되니까 몸이 아프게 되는 거죠.
그런 그걸 또 체력이 없다고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를 비하하고 학대하는 이 행동이 그대로 나타나잖아. 저는 앞에 사연이랑 비슷한 패턴이네요. 아니 다 그렇다고 내가 이야기하고 나니까 비슷하네요라고 하는 써니 분의 심리는 대체 뭔가요? 세상 깨달았습니다. 세상 깨달았어요. 훌륭해요. 수학 관심과 또 수학에 대한 지식 그거를 살리면 되는 거야. 돈을 많이 벌어.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길이 있는데 그것 말고 다른 길을 쫓아가는 거 이건 대체 무슨 심리일까요? 글쎄요. 이건 답답한 심리예요. 자기 인생을 힘들게 살고 사는 심리예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학원 강사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는 않아요. 그렇죠. 스타 강사만 그렇게 돈을 근데 이렇게 수학하는 걸 좋아하는 이 친구는 스타 강사가 될 자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좋아하면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그 학원 강사를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본인이 학원 강사를 천시하는 게 아니라 돈을 본인이 생각하는 만큼 많이 번다라는 생각을 안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가능성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네가 원하는 것이 돈을 많이 벌고 또 수학을 이용해서 돈을 많이 버는 거는 최고의 길은 학원 강사다. 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아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한테 수학을 제대로 가르치면 1시간에 100만 원도 내겠다는 사람이 줄 섰다는 거 알아요? 그런 상상 해봤어요? 알죠? 그죠? 제니 씨는 예, 본인 수학을 잘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니. 본인 수학 잘해요? 그럼 지금이라 다시 예.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좋아하는 분야가 좋아하는 일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은 거 그거는 당연해요. 돈을 버는 거는 돈을 버는 거지 지가 좋아하는 거하고 돈 많이 버는 거하고 직결되지는 않아요. 근데 네가 좋아하는 걸로 가지고 돈을 벌어라. 그건 상당히 무책임한 이야기. 자, 지금이라도 수학을 포기하고 취업 준비를 해야 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냥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전혀 없어요. 그러면은 우선 뭘 해야 되나요? 본인 주위의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수학이 걱정이 되고 수학을 못하는데 그런 아이를 자식을 위해서 억만금도 아끼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는 애 좀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그런 사람 이야기 혹시 주위에 아시는 분 있으세요? 물어봐야 돼요. 대학원 가면 안 돼요. 이 친구는. 네. 돈을 벌려고 하는 친구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는 사람이 대학원을 가기 왜 가요? 그렇죠. 일단 자기 주위에서 수학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나 그래도 수학을 잘하고 싶다 또 잘해야 되는 애 있으면 그 애를 먼저 찾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이 친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휘해 가지고 수학 성적을 올려요. 그 과정에서 자기는 어떻게 가르치면 어떤 아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고 이 아이가 원하는 성적이나 원하는 수학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걸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은 수학에 흥미가 있고 또 동기가 있기 때문에 그냥 샥 보면 잘 알죠. 그런데 수학에 관심도 없고 아무 공부 열심히 할 동기도 없는 애한테 수학을 잘 가르치는 거는 단지 수학적인 지식으로만 되지를 않아요. 그렇죠. 잘 아는 거하고 가르치는 능력하고는 좀 별개. 바로 그거예요. 그거를 먼저 얘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학원 선생, 수학 선생 이게 뭐 쉬운 줄 알아요? 이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본인이 학원 선생이나 수학 선생 되면 본인은 원하는 돈을 못 벌어요. 뭐 수학 교수는 뭐 그럼 수학 잘 가르쳐 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본인은 재능이 없으면 체력이라도 좋아할지 이렇게 학대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진짜 좋아하는 수학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하면 그건 단순히 수학적인 지식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진짜 수학적인 지식이나 그거를 실력을 키우고 싶은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걸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경험도 쌓아야 되고 그거에 대한 능력도 동시에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자기가 가르치는 1시간은 100만 원, 200만 원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시간당 5만 원,
10만 원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먼저 아는 것이 수학을 통해 가지고 많은 돈을 버는 가장 1차적인 방안이다라는 거. 그거부터 이 친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이제 이해가 되세요? 네. 됐습니다. 네. 이 친구 문제 해결이 된 것 같나? 네. 어떻게 해요? 아직 대학생이고 하니까요. 조금 더 이렇게 경험을 좀 통해서 자기 능력을 확인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그렇게 장하고 길게 이야기한 거를 그렇게 단순하고 무의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쟤는 진짜 훌륭해요. 네, 그분 이름이 누구신가요? 이제는 내 이름이 뭔지 내가 말도 할 수 없어. 저 인간은 왜 모기가 한 마리밖에 없는 거야? 이 생각까지 드시는 거죠? 네, 그 옆에 계신 분 누구예요? 제니입니다. 오, 제니. 오늘 제니라는 말 외에 다른 말을 또 한 게 있었나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예, 저도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두 분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기획의 이경선, 편집의 서용평이었습니다.